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15회 전국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사전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김현중 주임입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는 사실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뵈어서 설명을 했어야 됐었지만 거리상의 한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등 이러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 제15회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이름이 너무 긴데요. 네, 줄여서 방콘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콘대라는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또 이 대회가 어떤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셔야겠죠? 네, 잘 들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올해 벌써 1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끼와 꿈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올해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8월 13일 화요일까지 예선 접수에 참가해 주셔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회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가 주최를 하고 우리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방송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건 KCTV 광주 방송에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대회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조와 공연조가 한 팀을 이루어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생방송을 하듯이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녹화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이 대회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국 유일무이한 청소년 방송 분야 경연 대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방송 콘텐츠 경연 대회의 팀의 구성은 공연조, 방송조 이렇게 두 개의 조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공연조는 무용, 국악, 뮤지컬 등 어떠한 주제로도 TV에 방영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면 뭐든지 가능하고요.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팀 구성이 가능합니다. 작품의 길이는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까지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방송조는 PD, 기술감독, 카메라 감독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담당 교사 또는 담당자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공연조와 방송조가 한 팀을 이룬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무대에서 공연하는 공연조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소위 생활예술을 하는 많이 배우는 한국 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작년과 올해 댄스 열풍인 스걸파, 밴드 등 여러분들이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연 콘텐츠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즉, 혼자 단독 공연도 가능하고 여러 명이서 합하는 합주 또는 노래, 뮤지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작품들도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품 길이는 5분에서 10분 내외의 공연이라는 점, 그래서 이 공연을 저희가 큰 야외 무대를 세워놓고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야외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재밌게 하고 계시면은 그 장면을 방송조가 실시간 촬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송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송조는 크게 PD, 기술감독, 카메라 감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PD는 1명, 기술감독 1명, 카메라 감독 3명에서 4명. 네, 이 뜻은 카메라가 총 3대에서 4대가 사용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뮤지컬 같이 음악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야 하는 공연들은 담당 교사 선생님들께 부탁드려서 음악 재생 등을
이제 부탁드리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방송조는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공연하는 학생들을 촬영하고요. 그리고 이 조종실, 이거는 이동형 중계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중계차가 와서 그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학생들의 그 공연을 여러 개로 찍는 학생들이 보이실 건데, 그 학생들이 열심히 화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연대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연이자 방송인데, 공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 그리고 전국에 끼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끼를 뽐내고 싶은 친구들은 이 경연대회에서 뽐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이 가능한 콘텐츠면 어떤 것이든 공연, 무대로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무용이라던가 국악 판소리라던가 아니면 요즘 트로트라던가 그런 노래도 부르실 수 있고요. 뭐 요즘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힙합 댄스도 가능합니다. 실은 청소년들의 재기발랄한 두근두근 거리는 끼와 열정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 한 명의 공연자라도 내가 정말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BTS 같은 그런 아티스트가 되어서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는 그런 멋진 기회가 주어지고 또 선사가 되니까 꼭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대회에 참가한 팀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어떠한 상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팀에게는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지겠고요. 부상으로는 각각 70만 원씩 팀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상금이 작년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으로 밑으로 가보시면은 최우수상에는 광주광역시장상, 우수상에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장려상에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이사장상, 이렇게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받게 되는 상들인데요. 이 말은 즉슨 본선에 진출하기만 하면은 장려상까지는 확보를 하고 간다, 이러한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칼을 뽑았으면은 무라도 썰어야겠죠. 대상을 노려야겠죠. 네, 본선에 진출해서 장려상까지만 받으면 우린 되었다, 이게 아니라 기왕 참여한 대회니까 대상을 거머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과 이런 팀워크를 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거머쥔 팀 지도자분들,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각 기관의 담당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분들에게는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그 공연 영상이 실제 방송에 송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CTV 광주 방송에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방송이 되게 되면은 부상 외에도 방송 채택료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부상과 함께 방송 채택료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본선에 진출해서 좋은 결과까지 얻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대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참가 대상인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네, 일단은 전국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참가 가능하고요. 전국 중고등학생 및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과 지도 선생님까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공연조는 최대 8명, 방송조는 최대 6명, 지도교사까지 포함하면 총 15명이 함께 팀으로 참가할 수 있겠죠.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지도교사 선생님 포함해서 15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동일광역시도 청소년 연합팀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방송반이 활성화되어 있고 잘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어느 학교 기관에서는 무대 공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은 서로 한 팀으로 합쳐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략적인 방법으로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신청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신청서 한부와 공연 영상, 내가 어떤 공연 영상을 이렇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공연 영상 제출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영상 길이는 5분 내외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마감은 8월 23일 오후 18시까지 1분 1초라도 넘어가면은 신청 접수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고 반드시 기간과 시간 지켜서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다음에는 경연대회 진행 일정입니다. 네, 접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월 23일 화요일 오후 18시까지 밑에 보이는 gjc@kcmf.or.kr 여기로 이메일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선 발표는 8월 26일 금요일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학교 끝나고 선생님들 학교 퇴근하시고 이제 홈페이지 찾아보시면은 예선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교육은 9월 중 하루 3시간 정도 이루어지는데 영상 교육할 때는 반드시 방송조와 공연조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촬영 방법이라든지 뭐 공연을 한번 맞춰보면서 이제 이때 가장 연습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참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권역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영상 사전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 경연은 9월 24일 토요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야외 무대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본선 경연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겠고요. 15시부터 16시에서 17시 사이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17시 5시에 이제 시상식이 이루어지는데 본선 경연부터 시상식까지 그날 하루에 원스톱으로 끝나는 그런 대회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역량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상 교육에는 꼭 사전 교육에는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신청서에는 사전 교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선 진출팀은 필참이므로 팀별 사전 스케줄 일정 협의한 다음에 이제 가능한 날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호남권은 저희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호남권 이외에 뭐 인천, 뭐 대전, 충북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시청자 미디어 거리가 있는 그러한 참가팀들은 그 지역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이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지도자는 방송조 혹은 공연조, 대표 학생의 소속 학교 또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교사 혹은 담당자께서 지도자를 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조는 최대 4명에서 최대 6명까지, 공연조는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든지 좀 뭐 인원 교체가 갑자기 팀원 친구들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 때문에 뭐 갑자기 불참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접수 마감 후에도 팀원 교체는 전체 인원의 30% 이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은 그 각 지역에 있는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팀원 교체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뭐죠? 청소년 방송? 네, 콘텐츠입니다. 네, 구체적인 공연 내용을 적어줄수록 저희가 신청 확률이 올라가겠죠. 방콘대는 뭐 촬영이라든지 카메라 무빙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라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은 본선에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성안이라든지 시나리오, 콘티 등이 있으면은 심사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실 때 좀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추가 제출해 주시면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공연 동영상 제출 팁입니다. 영상은 한 장소에서 촬영해야 됩니다. 네, 방콘대는 무대 공연을 촬영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장소가 막 이렇게 막 바뀔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 동영상 제출할 때는 영상은 한 장소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는 여러 대 활용해 가지고 네, 공연 동영상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경연 대회에서도 최대 4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정하여서 카메라를 여러 대로 촬영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요. 학교에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라고 하면은 네, 카메라를 픽스해 놓고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만약에 여러 개 찍어가지고 각각 이렇게 카메라를 찍었으면 그것을 이제 카메라 한 대 한 대 이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간단하게 붙여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컷 편집된 영상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친구들이 뭐 프리미어라든지 유튜브가 좀 활발하게 돼가지고 편집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본선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과도하게 뭐 화면 전환 효과를 준다거나 뭐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준다거나 이러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방콘대 이제 진행을 하면 시상 보면은 카메라 화면 전환이 좀 깔끔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접수하실 때도 영상에 대한 화면 전환 효과는 이제 최소화해 주시고 뭐 카메라 여러 대로 찍는다면은 그 소스들을 뭐 요소마다 뭐 컷 편집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스튜디오인데요. 저희가 실제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카메라 그 세팅 구조와 좀 약간 비슷하게 일단은 해놓았습니다. 카메라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약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인물이 서여 있죠. 지금 인물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 카메라 1번을 보면은 롱샷으로 전체를 확대하고 있고 카메라 2번을 보면은 니샷, 네, 무릎까지 지금 사람을 찍고 있고 카메라 3번을 보면은 웨이스트, 허리까지 지금 찍고 있죠. 영상을 제출할 때 카메라 1, 2, 3이 다 한 모습만 찍는다면은 너무 단조로운 영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촬영하실 때 좀 약간 적재적소에 맞게끔 잘 촬영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조금 더 풍족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촬영하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을 다 촬영하고 제출하실 때 초반부만 제출하면은 이것을 심사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분 내의 영상을 제출할 때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연 내 하이라이트 부분을 촬영하면은 훨씬 더 선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화면, 구도샷을 활용하면 되겠는데요. 여러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화면의 크기나 구도 등 다양하게 연출하면 할수록 조금 더 구성이 조화롭고 또 다채롭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적합성을 준수해야 됩니다. 청소년 방송 콘텐츠, 청소년이다 보니까 전체 연령이 시청 가능하도록 욕설 안 되고요. 비방도 안 되고요. 폭력, 선정적인 내용은 선정 불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연 동영상 제출할 때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뭐 댄스를 한다거나 뭐 노래를 부르는 거, 물론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댄스 안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가미한 뮤지컬이라던가 아니면은 노래 같은 경우에도 뭐 뮤지컬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공연들을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품 의상 같은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복만 입고 와도 됩니다. 하지만 그 공연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소품이나 의상, 이렇게 좀 품을 더 들이면은 심사위원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들께서도 이 팀이 조금 더 신경 썼구나 이런 점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품 의상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팀의 콘텐츠를 조금 더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티를 활용해 주세요. 방송조, 공연조와 약속과 같은 콘티.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은 뭐 1번 카메라에서는 저의 측면을 잡아주시고, 뭐 내가 뭐 2절 어떤 부분을 부를 때는 3번 카메라는 제 얼굴을 클로즈업 해주세요.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하게 된다면은 촬영할 때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경연대회 진행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 번 더 설명했는데 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접수 23일 화요일까지 오후 18시까지 꼭 접수해 주시고, 예선 발표는 8월 26일 금요일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 예선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6일까지 이제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그 예선 선정된 그러한 발표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교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9월 중으로 전국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사전 영상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방송조와 공연조는 본선 진출팀은 반드시 꼭 필참을 하셔야 됩니다. 본선 진출팀 영상 공연 사전 교육입니다. 참가 대상은 본선에 진출한 중등부 5팀, 고등부 5팀은 꼭 참가해 주셔야 되시고요. 일정은 9월 3일, 4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 내에 참가 가능한 그 날짜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소는 그 해당 권역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9월 3일, 9월 4일 전에 오기 전에 영상 기초, 뭐 영상 언어라든지 문법, 콘티 작성 방법, 뭐 영상 제작 이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 플랫폼이죠. 온라인 미디어온으로 저희가 이렇게 영상 기초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수강하고 오시면은 현장에서 조금 더 이해가 쏙쏙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미디어온으로 사전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계 실습을 하는데, 중계기기 카메라가 실제 방송에 쓰여져 있는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문 미디어 강사님들 그리고 전문 센터의 담당자님들께서 정말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팀과 방송조는 반드시 이날 참여해가지고 중계 실습 마스터해가지고 우리가 방콘대 경연날 이제 꼭 대상을 거머쥐어야겠죠? 그 다음에 본선 경연 일정입니다. 본선 일정은 9월 24일 토요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야외 무대에서 이루어지겠고요. 대회 방식은 공연조의 무대를 방송조가 실시간으로 영상 중계를 한 녹화분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준비 10분, 리허설 10분, 그 다음에 녹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 필요 음악, 장비 등은 사전에 담당자라고 하면은 저겠죠? 저와 반드시 협의 후에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회 현장 상황상 사용이 불가피한 소품, 장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빔 프로젝터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현장에서 빔 프로젝트를 쏘면은 이제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전에 뭐 촬영한 영상을 미리 틀어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콘텐츠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담당자와 미리 협의 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공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은 미리미리 반드시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연 진행 방식입니다. 먼저 준비 10분 동안 주어지는데요. 준비하는 동안 카메라 1, 2, 3, 뭐 4까지 해가지고 카메라를 세팅하고 또 공연팀이 뭐 옷 갈아입기도 하고 또 마이크 착용하기도 하고 또 뭐 밴드라면 악기 조율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10분 정도 주어지는데요. 10분이면은 좀 타이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선 경연 당일날은 정말 발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허설 10분이 주어지는데요. 리허설부터는 저희가 10분 카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허설 10분을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뭐 준비 완벽합니다. 뭐 바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녹화하셔도 되시겠지만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면은 리허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촬영하고 무대 공연을 해본다면은 뭐 조금 더 원활하겠죠. 그리고 리허설 중에서도 녹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거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리허설 녹화를 하고 또 실제 녹화할 때 녹화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리허설 녹화할 때 우리가 너무 잘 됐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그 영상 제출하실 때 녹화 거 말고 리허설 녹화 걸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허설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실제 녹화가 주어지면은 감독의 큐 사인과 함께 녹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참가자의 실수로 인해서 녹화 중단 또는 재녹화는 좀 불가능하다는 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했죠?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는 공연을 중계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서 A라는 친구가 뭐 안무를 틀렸다 그러면은 바로 카메라맨이 센스 있게 B라는 친구를 딱 잡아가지고 중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 센스가 이제 사전에 뭐 공연조와 방송조가 좀 합이 잘 맞으면은 이러한 실수도 잘 넘어가가지고 센스 있는 영상 중계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방송조의 세부 구성입니다. 크게 아까 PD, TD, TD는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PD의 지시에 따라서 중계 장비를 조작하는 걸 이제 TD라고 하는데 PD가 뭐 어떤 것 컷 넘겨주세요 할 때 이제 TD가 이렇게 컷을 넘겨주면 되는데 PD와 TD가 정말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D와 TD는 함께 이야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잘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카메라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총 4대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일단은 카메라 1, 2, 3은 필수고요. 이건 선택해도 되는데 이동식 카메라로 뭐 달리 기능이 있는 카메라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4번째 카메라를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그 무대 말고도 관객들도 찍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동식 카메라 4번 카메라를 써가지고 뭐 관객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무대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클로즈업해서 찍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이동식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음악이 바뀌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사 선생님들께 요청을 해가지고 음향 재생 같은 것들을 맡겨보시면은 조금 더 다채롭고 전략적인 그런 공연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전 설명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뭐 잘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고 치면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조금 더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보이네? 전화 062-650에 0332 또는 0337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밝고 친절하게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5회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사전 설명회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김현중 주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